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경세기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가우스의 법칙이 무엇이죠? 이 가우스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하가 있으면, 여기에 어떠한 전하가 있습니다. 이 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표면적이 있으면, 이와 같은 표면적을 뚫고 나가는 전기선속의 양은, D.Ds는 이 둘러싸고 있는 이와 같은 폐곡면 내에 있는 총 전하의 양과 같아.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게 가우스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분형을 바꾸면 미분형은 델타 D는 로죠. 여기서 로는 발륨 차지 덴시티, 최적 전하 밀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 선속 밀도와 전경세기, Electric Field Intensity 사이의 관계식은 진공에서 이와 같이 유전 상수 값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인테그럴은 입실은 제로에 전기역색이 이속 면적에 대한 적분은 토탈 전하 Q였죠. 그래서 이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밖에 놓은 걸 나누어주면 이 식은 E.dx는 입실은 제로의 Q죠. 이 식은 Electric Field Intensity에 대해서 표현하는 식이고, 이 식은 Electric Flux Density, 전속 밀도에 대한 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형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형에 대입하면 델타 입실은 제로의 2는 최적 전하 밀도가 돼서 이게 상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킬로미터. 상수 놓은 걸 다시 나누어주면 델타 D는 입실은 제로의 최적 전하 밀도.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Electric Field Intensity에 대해서 쓴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은 Electric Flux Density에 대한 식입니다. 여기서 만일 이 전하의 값이 플러스 1쿨럼이면 이 표면적을 뚫고 나오는 전속의 개수가 몇 개죠? 플러스 1쿨럼이면 1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1되죠. 인테그럴 D.ds는 1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속의 개수는 전하가 1쿨럼이면 1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 만일 전하의 값이 1쿨럼이면 이와 같은 표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결국은 전기장의 수와 똑같은 거죠.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돼요? Ds는 입실은 제곱분의 1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실은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개가 되죠. 1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올라가면 10의 12승이죠. 10의 12승분의 8.85.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10의 12승은 10의 1승 곱하기 10의 11승이죠. 8.85.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하면 이게 한 1.1 정도 되겠죠. 1.1. 반올림하면 9가 되면 9분의 10은 뭐 한 1.1 정도 곱하기 10의 11승계. 상당히 많죠. 전하나 플러스 1 쿨롱일 때 이와 같은 표면적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와 같이 10의 11승계가 되겠습니다. 10의 11승계. 상당히 많습니다. 10의 11승계 같으면 한 1100억 개. 엄청나게 많은 이와 같은 숫자의 이 전기력선이 이와 같은 표면을 패싱수로 뚫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화성 이케이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포이슨 이케이션 식이죠. 프랑스어로 이 포화성이라고 이 발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이슨. 포화성 이케이션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전기의 세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되죠? 델타 E는 입시롱 제로의 세적 전하 밀도죠. 자, 이 식과 우리가 앞에서 만일 여기에 전하 Q가 있다. R 되는 지점에서 전기의 세기와 R 되는 지점에서 전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관계 기억납니까? 전기의 세기는 전위에다가 이 미분 그라디언트죠. 여기에 마이너스 뭘 붙이면 되죠. 전기의 세기와 이 일렉트릭 포텐셜 전위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식을 같이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써보면 델타 E는 우리가 전위로 쓰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입니다. 이걸 유전상수분의 세적 전하 밀도.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델타 델이죠. 델타 델이 이게 뭐였습니까? V 입시롱 제로의 로. 이게 뭐죠? 여기에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있어요. 라플라시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와 같이 표기를 했죠. 제곱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죠. 전위는 입시롱 제로의 로다. 여기서 좌우미하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오죠. 이 식을 우리가 포화성의 식이다.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포화성의 방정식은 가우스 법칙과 이와 같은 가우스 법칙과 전개와 이 전위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같이 합성해서 이와 같이 만든 식이 포화성의 이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기서 발륨 차이 덴시티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 전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없으면 이 식의 우면은 0이죠. 라플라시안 V는 0이죠. 0. 발륨 차지 덴시티가 없으면 0입니다. 이 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이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플라스의 식이다. 해서 우리가 이 전위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포화성 이퀘이션과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이와 같이 유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이 토픽은 패러데이 간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데이,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죠. 이 패러데이의 튜브다. 튜브, 간 있죠? 간, 수도 간. 이 패러데이 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튜브가 있으면, 자, 이와 같은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의 양 끝에 단위 양전하 1쿨롱의 양전하와 다른 쪽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1쿨롱의 이와 같은 음전하가 이와 같이 부착되어 있는 이 간을, 튜브를 우리가 패러데이의 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전하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력선 혹은 전송이 나오죠. 전기력선 혹은 electric flux density, 전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전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송이 나오는 이와 같은 간이다고 이와 같이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패러데이 간은 단위 전하에서 단위는 한 단위 1이죠. 단위 전하에서 나오는 전소로 되어 있는 간이다. 전소로 되어 있는 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1쿨롱, 여기서 시작합니다. 플러스 1쿨롱으로 이와 같은 전하에서 전송이 나와서 마이너스 1쿨롱에서 끝나는 이와 같은 간을 우리가 패러데이 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데이 간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강의 노트 8페이지를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1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가 몇 개였습니까? 1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이 전속의 양은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죠. 인테그럴 d.ds는 뭐죠? 어떠한 면적을 통과해 나오는 전속의 총량은 Q죠. 전속의 총량은 Q인데 만일 이 Q 값이 1이면 얼마가 됩니까? 1쿨롱이면 한 개죠. 이 값은 1이다. 그래서 1쿨롱의 이와 같은 전하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개의 전기선속이죠. 한 개의 전기선속이 나오기 때문에 전속선의 수가 이 패러데이 간의 수와 같아요. 패러데이 간의 수와 같아. 자, 요 같은 특성, 자, 1번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러데이 간에 있어 전속선의 수는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전속선의 수는 일정하다. 컨스탄트하다. 일정하다. 한 개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패러데이 간의 밀도는 뭐죠? 단위 면적당 개수죠. 결국은 패러데이 간의 밀도는 전속선의 밀도와 같아. 전속선의 밀도는 패러데이 간의 밀도와 같아. 단위 면적당 개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간의 양단에는, 양 끝에는 뭐죠? 플러스의 1쿨롱과 마이너스의 1쿨롱이 이와 같이 부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참전하, 진전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패러데이 간은 연속이다.
이 내부에 어떠한 새로운 전하가 없으면 이 가는 연속적이다. 연속적이다. 참 전하가 없으면 진전하 혹은 참 전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if is not there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constant하다, 패러데이가는 연속이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간에 1볼트당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줄이다. 2분의 1 줄. 에너지 단위가 줄이죠. 2분의 1 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전화에 우리가 전화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전화 Q가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화 Q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 QV입니다. 2분의 1 QV. 아마 뒤에 챕터에서 아마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전화가 하는 일은 2분의 1 QV입니다. 근데 지금 패러데이가는 뭐죠? 양 끝에 플러스 1 쿨롱의 전하가 있죠. Q 값이 플러스 1 쿨롱입니다. 그 다음에 가하는 전압이 지금 1볼트당 1볼트를 가한다. 1볼트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줄이 된다는데 1볼트당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줄로 주어진다 하는 게 이 패러데이 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가우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와 전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에 우리가 전개와 이 전일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기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지금 하고 있는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중에서도 지금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도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spherical conductor죠. 부도체인 경우에, 자, 부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부도체. 자, 이와 같은 부도체가 있어요. 이와 같은 부도체가 있는데, 지금 이게, 평면이 원이 아니고, 삼성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주공과 같이 생긴, 이와 같은 도체입니다. 이 도체의, 체력 전압 밀도가 로입니다. 아주 균일하게 이와 같은 체력 전압 밀도가 로고, 체력 전압 밀도는 뭐죠? 단위 체력당의 전하의 양이죠. 이게 아주 균일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전하의 양은 Q입니다. 총 전하. 이와 같은 이 부도체가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부도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선을 발생하죠. 즉 전개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전개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전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구도체에서 이 전하가, 자, 이 구도체의 반경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자, 반경이 A인
방향 A인 구도체의 균일하게 최적 전화 밀도가 로가 분포를 하고 총 전화량은 Q입니다. 자, 이와 같은 총 전화 Q가 자 전개를 발생하죠. 이때 전개가 얼마냐예요. 근데 첫 번째 자 이 반경이 구도체의 반경보다 훨씬 더 큰 반경 R. 자, 즉 구도체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자 구도체 내부에서 구도체가 갖고 있는 반경 A보다 작은 이 내부 반경 R 되는 지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것을 우리가 각각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전개의 세기를 이 구도체의 반경 A보다 큰 바깥쪽에서 구도체 바깥쪽에서 이 전하가 구도체가 갖고 있는 전하가 형성하는 전개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이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이 구 반경 A보다 작은 이 구 내부에서 전개의 세기를 두 번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쪽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 구도체가 갖고 있는 이 반경 A보다 큰 R입니다. 큰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작동을 해야 됩니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면이 있어야 됩니다. 둘러싸고 있는 밀폐된 이와 같은 폐곡면을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가상적이죠. 가상적인 이와 같은 폐곡면을 우리가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이야기했죠. 가우스면, 서피스, 폐곡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클로즈드 서피스. 자, 이것을 가우스가 가상적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돼요? 반경 R 되는 지점에서의 전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가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가상적인 이 가우스 면을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을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도체, 전하가 균인 이와 같은 굴 둘러싸고 있는 가상적인 가우스면을 뚫고 나오는 총 어떻게 돼요? 전속의 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뚫고 나오는 총 전속은 어떻게 돼요? 이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죠.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총 전하가 얼마예요? Q죠. Q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전속 밀도와 전개의 세기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입해주면 좋죠. 대입해주면 어떻게 해요? 대입을 해주면 입시롱 제로의 전기의 세기 박 ds는 Q죠. 자, 여기서 입시롱 제로는 삼수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선 적분기에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온 걸 다시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입시롱 제로의 Q죠. 요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전기의 세기를 구 외부에서의 전기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의 세기가 일정하죠. 반경 R 되는 지점에서는 전부 다 일정하죠. 반경 R 되는 이 도체 외부에서는 다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밖에 내면 E 답 ds죠. 입시롱 제로의 Q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우스 표면, 전하 Q를 둘러싸고 있는 가우스 표면을 우리가 수만 개 잘게 쪼갰을 때
이 평행을 우리가 잘게 쪼개쓸 때 하나의 작은 이와 같은 면을 우리가 DS가 했죠. DS. 반경이 R입니다. 이 평면적 DS를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전부 다 더하는 게 적분이잖아요. 전부 다, 즉 반경 R인 이와 같은 가우스 면의 구의 표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구의 표면적이 얼마가 돼요? 반경이 지금 R이지 않습니까? 반경 R인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 자, 그러면 계산하면, 자,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방향은 알죠?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이와 같은 도체면의 수직으로 어떻게 돼요? 전개가 뚫고 나가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R캡이라 해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크기만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크기, 전기의 세기의 크기 어떻게 돼요? 방향은 우리가 알죠? 중심에서부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의 4파이 R 제곱 입시롱 제로의 Q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의 세기 2의 크기는 4파이 입시롱 제로 R 제곱 순서를 바꿔서 적었습니다. Q. 전기의 크기는 자, 이와 같은 도체 바깥쪽 R 되는 지점에서 전기의 세기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와 같은 방향 A인 구도체죠, 이게? 구도체 내부에 있는 방향 R 되는 지점, 자, 방향 R 되는 이와 같은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점에서는 전부 다 이 전기의 세기가 같죠? 요 점에서의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가우스 면을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가상적이죠? 이게 가상적입니다. 자, 방향 R 되는 건 선을 이와 같이 연결해주면 표면이 되죠, 표면. 가우스 표면을 이와 같이 자,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면을 뚫고 나오는 총 전속은 어떻게 돼요? 이 표면 내부에 있는 전하의 양과 같죠. 그래서 이 식을 적으면 자, 마찬가지죠. D.D에서는 총 전하 Q인데 여기서 Q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Q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 전체의 Q가 방향 A일 때 전체 전하가 Q죠. 지금은 방향 R 되는 지점에서의 Q입니다. 이 Q를 우리가 내부다 해서 인사이드에 있는 Q다.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요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세기를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이 D는 입시롱 제로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인티그럴 2다 DS는 자, 입시롱 제로가 나누어지죠? 입시롱 제로분의 Q의 인사이드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자, 1번에서 외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가우스 표면 내에 있는 총 전하는 Q였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요. 이게 지금 자, 이 체적 안에 방향이 A 되는 이와 같은 구도체가 갖는 전하가 Q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방향 R 되는 지점에서 총 전하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례 관계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자, 방향 A일 때 방향 A인 이와 같은 구도체인 경우에 전하가 Q죠. 최적이 얼마입니까? 최적이 방향 A인 구의 최적이 얼마가 돼요? 구의 최적은
9의 최적 발륨은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A의 3승이죠. 파이 A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방향 A인 3분의 4 파이 A의 3승일 때 어떻게 돼요? 총전화가 Q잖아요. 비례 관계에 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방향 A 내부에 있는 방향 R 되는 지점에서의 총전화는 얼마냐? 방향 R이니까 최적이 얼마가 돼요? 방향 R 인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이죠. R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화가 얼마냐? Q 인사이드가 얼마냐? 해서 우리가 Q 인사이드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대각선 곱해야 되죠? 자, 곱하기 전에, 자, 3분의 4 파이 약분해주면 좋죠? 약분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R 3승을 이거 오면 되죠? Q 인사이드는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의 전화는 A 3승분의 R 3승 Q죠? Q.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입해서. 자,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자, 자면 계산하는 방식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R 되는 지점에서 전개의 세기는 다 같습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적분기역하게 나갑니다. 자, 크기만 생각하면 남는 게 DS입니다. DS 이꼴 입시공 제로분의 자, 내부에서의 전화. 내부에서 전화가 이거죠. 이걸 대입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전화. A 3승분의 R 3승 Q죠. 이걸 대입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였습니까? 표면적이 얼마예요? 방향 R 되는 이와 같은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4파이 R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2는 자, 쉽게 넘기죠. 자,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에 입체공 제로. 자, 이거 자, 옆에 써주면 어떻게 돼요? A 3승분의 R 3승 Q죠. Q. 자, 이와 같이 되면 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과 R 제곱하면 R만 남죠? 그래서 4파이 입시롱 제로 A의 3승. 그 다음에 QR, 순서를 바꿔가 QR. 내부에서, 자, 구 내부에서의 이 전개의 세기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내부죠. R이 A보다 작은 경우에 홀. 자, 이거는 외부죠. R이 반경 A보다 큰 경우죠. 반경 A보다 큰 경우에. 자, 이것이 전기의 세기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에서 이와 같이 전기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반경 R, 자, R 값이 자, 내부에 있을 반경 A보다 작은 내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외부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전개세기가 틀리죠. 이걸 한번 자, 그림을 그려보면 Y축을 우리가 전개세기, 그 다음에 R을 우리가 X축을 두면 어떻게 돼요? 자, R 이퀄 A가 여기죠. R 이퀄 A. 자, R 이퀄 A는 자, 표면이죠. 표면. R 이퀄 A에서 자, R 이퀄 A보다 작은 데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는 여기에 지금 상수죠. 4파이 입시롱 제로 A의 3승분의 Q. R에 비례하죠. R. Y 이퀄 AR. 맞아요? Y 이퀄 AR. 자, 그럼 어떻게 돼요? R의 1승이니까 얘 쫙 증가하죠. 증가. R에 비례합니다. 자, 이거는 상수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전개는 R에 비례합니다. R에 비례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 표면에서부터는 어떻게 돼? 표면에서부터는 이거죠. R 제곱에 R 이것은 상수지 않습니까? 4파이 입silon분의 Q는 상수니까 전개가 어떻게 돼요? R 제곱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R 제곱이 반비례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갑니다. 이 그림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표면에서 어떻게 돼요? 전개 세기가 제일 크죠. 자 내부에서는 자 0이 되죠. 0이 되다가 점점 이게 증가하죠. 도체 내부에서는 0이죠. 자 점점 증가하다 표면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외부에 오면 이게 제곱의 반비례해서 이와 같이 감소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부도체인 경우에 내부와 외부에서 이와 같이 전개세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